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가치를 매기는 세상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여정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소박한 곳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발견되기도 하죠.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김정민이라는 58살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입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소박한 차림새는 평범한 시골 아주머니의 모습 그 자체였죠. 오늘도 정민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며 정민은 오늘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추 모종을 옮겨 심어야 하고 토마토에 물을 줘야 하며 오이밭에 잡초도 뽑아야 했죠. 여보, 벌써 일어났구나. 남편 윤재혁이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60살의 재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정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늘도 밭에 나가시려고? 응, 상추 모종을 심어야 해요. 어제 사온 걸 미뤄두면 안 되거든요. 정민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죠. 재혁은 정민의 성실함을 늘 존경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해 해내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병원에 일이 좀 있어서. 알겠어요. 저녁에는 일찍 들어오실 거죠? 정민이 재혁의 옷깃을 다정하게 매만지며 물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그들 부부의 일상이었어요. 아침을 간단히 마친 정민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밭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는 시간이었죠. 지나가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걸어가는 정민의 모습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민 씨,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옆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네, 할머니.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일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정민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소통이 그녀에게는 큰 기쁨이었죠. 텃밭에 도착한 정민은 먼저 물통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온 상추 모종들을 꺼내어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심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세심했습니다. 마치 아이를 돌보듯 조심스럽게 뿌리를 펴주고 흙을 덮어주었죠. 잘 자라렴. 정민이 작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그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밭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고요한 시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민은 집으로 돌아가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니 고등학교 동창 모임 준비위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뜯어보니 동창 모임 초대장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정민은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죠. 특히 배미라라는 같은 반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미라는 늘 정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아이였어요. 집이 가난하다고, 옷이 촌스럽다고, 성적이 자신보다 못하다고 늘 비웃었죠. 그런 미라와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정민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정민은 재혁에게 동창 모임 초대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은 편지를 읽어본 후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고 싶으시면 가세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좋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학창 시절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요. 정민이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당당하게 다녀오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재혁의 따뜻한 격려에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정민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미라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하는 말들, 그리고 그때의 어린 자신이 느꼈던 상처와 아픔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자신은 그때와 다르다는 생각도 들었죠. 토요일 아침 정민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동창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입던 소박한 옷들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치마를 골랐죠.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 그녀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조금은 신경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래전에 사둔 화장품을 꺼내어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어때요? 정민이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연스럽고 단정해 보여요. 재혁이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다녀오세요. 강남행 버스에 몸을 맡긴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골에서 도시로 갈수록 풍경이 변하고 있었어요. 논밭이 사라지고 고층 빌딩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마치 두 개의 다른 세상을 오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정민은 웅장한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화려한 장식들이 그녀를 압도했어요. 이런 곳에서 모임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웠죠. 모임 장소인 2층 연회장으로 올라가니 이미 많은 동창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화장을 한 여성들 사이에서 정민은 유독 소박해 보였어요. 그녀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돌리니 배미라가 서 있었어요. 미라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고 얼굴에는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 씨. 정민이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 그런데 어디서 살고 있다고 했지? 미라가 정민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그 시선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죠. 경기도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어요. 정민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시골에서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지 피부가 많이 거칠어졌네. 미라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오선이가 다가왔어요. 어머, 정민이 맞지? 정말 오랜만이야. 선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미묘한 조롱의 기색이 스며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이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살아? 선이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텃밭 가꾸며 살고 있어요. 정민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 농사를 짓고 있구나. 미라가 선이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강남에서 병원 운영하고 있어서 요즘 바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래. 병원을 운영하세요? 정민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성형외과야.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온다니까. 우리 아들이 솜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아들 권영주는 병원 운영자가 아니라 레지던트였지만 미라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래도 정민이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 같아 보기 좋다.
선희가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성형도 안 하고 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 얼굴로는 시술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미라가 작은 소리로 말했지만 정민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민은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괜히 말대꾸를 해서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죠. 아, 맞다. 우리 아들이 요즘 새로운 시술법을 개발했는데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 정민이도 관심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어. 미라가 가짜 친절을 베풀며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정민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라면 자기 관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가 끼어들었습니다. 특히 시골에서 살면 더욱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이런 대화가 계속되자 정민은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학창 시절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미라와 선희는 여전히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분은 뭐 하세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정민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 병원 직원이구나. 간호사인가? 선희가 추측하며 물었습니다. 정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럼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냥 병원에서 일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의사는 아니겠지? 미라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참았어요. 화를 내거나 반박하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습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미라와 선희는 정민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정민아, 다음에 또 모임 있으면 꼭 와.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보여줄게. 미라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 좀 더 꾸며오면 좋을 것 같아. 여자는 자기 관리가 중요하다니까.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민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혁은 그녀의 표정을 보고 모임이 썩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억지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민이 마음의 준비가 되면 스스로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죠. 힘드셨죠?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예전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정민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정민은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라와 선희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 얼굴로는 시술받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며칠 후 정민은 재혁에게 서류를 전해주기 위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재혁이 집에 두고 간 중요한 서류가 있었는데 오늘 중으로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민은 평소 입던 소박한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정민은 1층 접수 데스크에서 재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이라서 잠시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실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편안한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잡지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민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돌리니 배미라와 오선희가 대기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정민이 아니야? 미라가 정민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이네. 여기서 뭐해? 선희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정민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 서류를 전해주러 왔어요. 아, 그래. 그런데 여기가 어디인지 알아? 미라가 우쭐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아들이 운영하는 병원이야. 정민은 그제야 이곳이 남편의 병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재혁이 일하는 곳이 바로 미라의 아들이 레지던트로 있다는 그 병원이었어요. 하지만 미라는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 병원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정민이 건성으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런데 남편분이 여기서 뭐 하신다고 했지? 청소부? 선희가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정민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죠. 간호사 아니면 병원 직원 정도겠지. 미라가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아닐 거야. 그 정도 수준이면. 맞아. 의사라면 아내가 저렇게 촌스럽게 다닐 리가 없지. 선희가 동조했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아들이 이 병원을 정말 잘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이 많이 늘었다니까. 미라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역시 미란의 아들은 다르네. 어릴 때부터 똑똑하더니 결국 성공했구나. 선희가 추켜 세웠습니다. 정민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쌓인 허세와 자만심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너도 성형 한번 해봐. 우리 아들이 잘해줄게. 미라가 가짜 친절을 베풀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정민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여자라면 자기 관리는 해야지. 특히 그 나이가 되면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선희가 핀잔을 주듯 말했습니다. 정민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접수 데스크로 갔어요. 재혁이 언제 나오는지 다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수술을 마친 재혁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청진기를 걸고 있었어요. 정민을 보자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여보, 기다렸어요? 재혁이 정민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대기실에 있던 미라와 선희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방금까지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 여자가 누군가의 아내라고 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정민은 재혁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두고 가셔서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재혁이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복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권영준이었어요. 그는 레지던트 가운을 입고 있었고 재혁을 보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와 선희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정민의 남편이 바로 이 병원의 원장이었던 것이죠. 원장님? 미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어요. 재혁은 영준의 인사를 받고 대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미라와 선희가 굳어있는 모습이 보였죠. 재혁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정민의 표정을 보니
뭔가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여보, 저분들 아세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학교 동창들이에요. 정민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재혁은 정민의 표정을 보고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사적으로 행동하기로 했어요. 정민과 함께 대기실로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 친구분들이시군요. 재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미라와 선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방금까지 정민의 남편을 청소부나 간호사라고 무시했었는데 알고 보니 병원장이었던 것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미라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정민이와 학교 동창이에요. 선희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영주는 어머니 미라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정민을 향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부인. 저는 이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는 권영준입니다. 영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미라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병원장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레지던트였다는 사실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에요. 영준아, 왜 그런 말을? 미라가 당황하며 말을 시작했지만 영준은 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뭔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영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혁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사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영준 씨 어머니시군요. 아들이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재혁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이 병원을 운영한다고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레지던트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영준이가 병원장이라고 하지 않았어? 선희가 작은 목소리로 미라에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미라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영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병원장이라고 했나요? 저는 레지던트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순간 모든 상황이 명확해졌습니다. 미라가 아들의 직업을 과장해서 말했던 것이죠. 대기실의 분위기는 극도로 어색해졌습니다. 정민은 이 상황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미라의 거짓말이 들통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복수나 우월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라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준아, 어머니와 함께 상담실로 가자. 재혁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려고 했어요. 네, 원장님. 영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미라와 선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정민을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가 자신들보다 훨씬 나은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정민아, 우리가... 미라가 사과하려고 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라와 선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열등감과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재혁은 정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관대하고 성숙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재혁이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민과 재혁이 떠난 후 미라와 선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준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영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미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날 밤 재혁은 정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정민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미라와 선희에게 당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재혁이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괜찮아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요. 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혁은 아내가 당한 상처를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영준의 근무 태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재혁은 병원에서 영준의 근무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레지던트들의 세세한 행동까지 일일이 체크하지 않았지만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신경이 쓰였어요. 영준은 겉으로는 성실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간호사들에게는 반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권 선생, 잠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재혁이 영준을 불렀습니다. 네, 원장님. 영준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왜 불렸는지 궁금해했어요. 최근 근무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재혁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영준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환자들과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재혁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영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영준은 잠시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고치겠습니다. 영준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영준의 반응을 보고 그가 진짜 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에 김 간호사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기억하세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아, 차트 정리를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 말씀하시나요? 영준이 답했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방식이 문제였어요. 나이가 많은 간호사에게 반말을 하면서 핀잔을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영준은 그제야 자신의 문제점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의사니까요. 영준이 말했습니다. 재혁은 영준의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권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정한 의사의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배려심 있게 행동해야 해요. 재혁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재혁은 영준의 행동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어요. 대부분의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영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권 선생님이 너무 거만해요.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들도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설명도 성의 없게 하고요. 다른 간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재혁은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영준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미숙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성에 문제가 있었어요. 특히 어느 날 목격한 장면은 재혁에게 결정적인 확신을 주었습니다. 영준이 연세가 많은 환자에게 짜증을 내며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할머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영준이 환자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잘 못 들었나 봐요. 할머니가 위축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재혁은 이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환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전혀 없었어요. 그날 저녁 재혁은 병원 윤리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영준의 문제를 정식으로 다루기 위해서였어요. 위원회는 간호부장, 행정부장, 그리고 몇 명의 선배 의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권영준 레지던트의 근무 태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재혁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각 위원들은 영준에 대한 자신들의 관찰과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모든 의견이 부정적이었어요. 환자들에게 불친절하고 동료들을 무시하며 기본적인 의료진의 윤리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부장이 말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환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선배 의사가 동조했습니다. 재혁은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준에게 일주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준은 의료진의 기본 윤리와 환자 응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했어요. 다음 날 재혁은 영준을 사무실로 불러 결정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권영준 레지던트 병원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일주일간 정직 처분을 내립니다. 재혁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영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원장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건가요? 영준이 항변했습니다. 환자와 동료들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의사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놓치고 있어요.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영준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직 처분이라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소식은 곧 미라에게 전해졌습니다. 미라는 아들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허세와 거짓말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정직 처분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온 허세와 거짓말들이 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영준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만하게 행동하는 것도 결국 어머니인 자신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선희도 마찬가지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동안 정민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특히 정민이 그 모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품위를 잃지 않았던 모습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미라가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정민이는 우리가 그렇게 대해도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잖아. 선희가 후회하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것도 결국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허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미라가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영준도 정직 기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환자들에게 불친절했던 것, 간호사들을 무시했던 것, 그리고 자신이 의사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봤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영준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용기를 내어 선희와 함께 정민의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아들 영준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에 세 사람은 모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민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정민이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선희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 미라가 답했습니다. 정민의 집에 도착한 그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정민아, 우리야. 미라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민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에게 놀랐지만 차분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머, 어떻게 여기까지. 정민아, 우리가 사과하러 왔어.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들을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비록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예의를 지켰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게요. 정민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우렸습니다. 미라와 선희, 그리고 영주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정민이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더욱 절실하게 느꼈어요. 정민이 차를 내오자 미라가 먼저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희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민아. 우리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영준도 어머니와 선희를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정민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누구도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이럴 필요 없어요. 정민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민아. 우리가 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는 부족해. 미라가 계속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들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많이 힘들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정민이 이해하는 마음을 보였습니다. 영주는 정민의 말을 듣고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사모님, 저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영준이 고백했습니다. 영준 씨, 의사는 사람을 치료하는 직업이에요. 몸의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해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진짜 의사가 어떤 사람인지 배우겠어요. 영준이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정민의 관대함에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정민아,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용서해주고. 미라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정민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민의 집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니 오해가 풀리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정민아,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살 거야. 너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좋은 사람이 되어가요. 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모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정민에게서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정민과의 만남 이후 미라와 선희, 그리고 영주는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정민이 보여준 진정한 품격과 관대함은 그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며칠 후 재혁은 정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평소 정민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보, 심리 상담소를 열어보는 게 어때요? 재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리 상담소요? 정민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따뜻함과 이해심이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재혁이 설명했습니다. 정민은 재혁의 제안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정민이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당신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상처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재혁이 격려했습니다. 정민은 재혁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작은 상담소부터 시작해서 정민이 결심을 다지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정민은 마을에 늘봄 심리 상담소라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이름에는 늘 봄처럼 따뜻하고 희망적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매일 상담소에 나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첫 번째 내담자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아이는 정민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으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아무도 저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매일 혼자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어요. 아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이에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외로운지 저도 알아요. 정민이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학교에 가기 싫어서 아픈 척하기도 해요. 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민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거든요. 아이는 정민의 말을 듣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런 일을 겪으셨어요? 네, 저도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저를 무시하고 따돌리기도 했죠.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정민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아이가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 자신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친구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정민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는 정민의 말을 듣고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아이는 정기적으로 상담소를 찾아왔고 정민의 도움으로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해 갔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상담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어요. 정민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때로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그녀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한 달 후 영준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직 기간이 끝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자신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사모님, 제가 상담을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영준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편하게 앉으세요. 정민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동료들과 대화할 때 어색하고 어려워요. 영준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정민이 조언했습니다. 영준은 정민과의 상담을 통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대할 때 더욱 친절해졌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미라와 선희도 상담소 일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정민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자신들도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민아, 우리도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미라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민이 기쁘게 답했습니다. 미라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어머니들을 상담해 주었고 선희는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실무를 도왔어요.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늘봄 심리상담소는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민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아갔습니다. 정민은 매일 상담소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재혁이 상담소에 정민을 데리러 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늘 상담받던 학생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기뻐하더라고요. 정민이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있어요. 재혁이 정민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정민은 재혁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정민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빛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싶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늘봄 심리상담소는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정민의 따뜻한 마음과 진정성 있는 상담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영주는 정민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병원에서 가장 친절하고 성실한 의사로 평가받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고 동료들도 그의 변화를 놀라워했습니다. 영준 선생님,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민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영준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어느 날 영준은 다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담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전하러 온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요. 영준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영준 씨가 스스로 노력한 결과예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정민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품격과 관대함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이제야 진짜 의사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영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은 영준의 말을 듣고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마음으로 환자들을 대해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에요. 정민이 격려했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준이 다짐했습니다. 미라와 선희도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허세와 자만심을 버리고 진정한 겸손함을 배웠어요. 상담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들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너와 친구가 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 미라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예전에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던 것 같아. 선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과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정민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는 모두 용서와 이해로 치유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우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민은 남편과 함께 텃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고 토마토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정민에게는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여보, 상담소 일은 어때요? 재혁이 물었습니다. 정말 보람찬 일이에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유해가는 과정이 너무 의미 있어요. 정민이 답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기뻐요. 재혁이 정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텃밭을 가로질러 지나갔어요. 정민은 그 바람을 맞으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자국이에요. 정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재혁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된 거죠. 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재혁은 아내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정민이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상처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물로 만들어내다니. 재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죠. 정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석양이 텃밭을 비추며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어요. 정민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상담소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민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어요. 내일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아올 거예요.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민이 내일을 기대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는 한 그들은 분명히 희망을 찾을 거예요. 재혁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정민과 재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가득했어요. 정민은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진짜 품격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구나. 정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외모나 재산, 지위 같은 것들은 진정한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진짜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치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민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입니다. 흙 속에서 자란 꽃이 가장 아름답듯이 상처 속에서 피어난 품격이 가장 진실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정민은 이제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